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온 킨샬럿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한국에 왔던 유학생들의 입장으로 한국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은 한국에 와본 적 없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한국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영상 뒤에는 좀 안 좋은 말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만들려고 제 친구들이랑 부모님들까지 질문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한국에 안 가본 사람들이 트러블 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를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를 한 번이라도 나가본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7명, 8명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해외 나가본 사람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해외에 잘 안 나가요. 평생 동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K-팝으로 입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오히려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요. 저랑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국이 TV쇼,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한국이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아카데미 노미니 돼서 상 탄 적도 있고요. 한국 영화는 미국에서 많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인디아 영화랑 한국 영화거든요. 그런데 인디아 영화는 취향이 확 갈릴 정도로 좀 이상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매니아들만 보는 영화인데 한국 영화는 그냥 일단 엄청 메이저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아저씨라는 영화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참고로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배우는 진짜 잘생겼는데 아저씨라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저씨 이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미국 남자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특이한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한국 영화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끈적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영화들은 나쁜 갱스터나 조폭 나오는 영화들이 무섭다고 느와르 장르들이 진짜 무섭고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은 드라마랑 영화랑 배우들이 연기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드라마는 약간 가볍고 탱탱 뛰는 느낌으로 연기한다고 하면 영화는 진짜 진지하게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도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식 욕이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조폭 영화에서 욕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욕이 유명한데 뭐 이런 영상도 있었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욕소리 나오니까 안 들으실 분들은 뒤로 넘겨주세요. Alright, I'm gonna go this way. Wait, what the hell was that? Whoa! She-Bear! She-Bear, what the fuck? I'm hearing something. 씨발! Oh God, no. 이 사람 공포게임하고 있는 건데 놀라운 상황에서 한국 욕할 정도로 이렇게 욕이 유명해진 거는 한국 영화들 때문이에요. 뭐 K-pop 아이돌들은 욕 절대로 안 하고 드라마에서도 욕은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영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이나 일본 영화는 미국에서 하나도 안 유명해요. 일본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좀 뭔가 연기가 많이 cringe 하거든요.
cringe가 이게 한국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단어 중에 오글거리다? 이게 제일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거의 10초에 한 번씩 쓸 정도로 자주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무튼 일본 영화는 그렇게 연기가 오글거려서 인기가 없고요. 그래도 아니메나 만화가 인기가 많죠. 중국 영화는 그냥 인기가 없네요. 중국은 드라마나 아니메도 딱히 미국에서 안 유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시아 영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국 영화만 얘기한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한국이라고 하면 귀여운 게 가장 많이 떠오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 바이럴 됐던 영상인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면 도대체 어떤 나라인 거냐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경찰서 앞에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경찰서라고 하면 총 쏘던 사람들을 막 오고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와서 막 조사받고 진짜 무섭고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찰서는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위에 무슨 니온 사인도 있어요. 한국어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들거든요. 한글 글자도 귀여워요. 미국에서 유명한 캐릭터들 보면 아실 텐데요. 거의 다 약간 귀엽다기보다는 친근한 느낌? 서로 대화가 통할 것 같고 지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그냥 전부 귀여움에 몰빵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여행 간다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캐릭터는 무엇인가? 이게 진짜 한국에는 엄청 알려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국에 안 가본 미국인들도 이제 알아요. 한국은 귀여운 캐릭터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일단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보다 북한이 더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맨날 북한에 대해 뉴스 찾아보고 북한을 엄청 미친 듯이 욕하고 북한에 대해서 맨날 비판하면서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북한이 좀 많이 유명한데 이게 북한이 일단 미국의 적국이다 보니까 한국은 동맹국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서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긴 전쟁도 아니었고 다른 전쟁에 비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서 영화로도 나오기가 힘들고 게임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전쟁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제일을 불쌍하다는 이야기 했어요. 미국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비에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은 배우를 많이 해줬는데 물론 비에트남 참전 용사들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PTSD가 있어서 나중에 미국에서 초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런 참전 용사들 대우를 제대로 못 해준 게 있죠. 그래도 한국 보면 미국 참전 용사들 항상 둘러서 대우를 해주시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어떤 이미지냐면 예전에 말한 적 있죠. 그냥 하나를 엄청 잘하는 미친 나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 안에 틀어박혀서 하나에 몰두하는 것을 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같은 게임들이나 아니면 수학 공부 같은 것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정성하라는 기타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일찍 가보면 한국말 100개보다 영어가 더 많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전설인데 한국에서는 안 유명한 건가요? 만약 안 유명하면 왜 안 유명한 건가요? 그래서 이분도 항상 유튜브에서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모르는 미국인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합니다. 구독자도 700만 명이에요.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냥 딱 이 자세와 얼굴, 기타를 보면 대부분 이 사람 하고 알아요. 이렇게 게임이나 기타 공부처럼 한 자리에 틀어박혀서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남자들이 예를 들어 막 오늘 게임에서 한국인 이겼어 이러면 다들 막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해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이 바이럴되고 있어요. 주제는 한국은 sick society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sick은 병들다, 아프다 이런 뜻이고 society는 사회라는 뜻이라서 합치면 병든 사회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SNS에서 아무리 봐도 예쁜 여자가 마스크 쓰고 다니길래 여기 인터뷰어가 왜 마스크 쓰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마스크팅 여자가 자기는 입이랑 코가 못생겨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한번 벗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벗어주는데 아무리 봐도 미국 사람들 눈에는 엄청 예쁜 거예요. 그런데 댓글에 한국인들만 다시 마스크 쓰라고 말하고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한국은 외모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성형수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이에요. 기술도 1등으로 좋지만 하는 사람들도 1등으로 많아요. 이런 영상이 미국에서는 많아요. 성형 안 한 여자들이 자기는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미국 사람들 눈에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의 미에 대한 티칭이 미국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실래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 네카의 파운더인 마크 저커버그예요. 그런데 이 사람 부인 못생겼나요? 한국 사람들은 예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성형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사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성형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가수 정 레논이죠. 그런데 부인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인 스테레오타입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도 서양 사람들 눈에는 예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이랑 다르게 생겨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 눈에 너무 높은 코는 예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코가 너무 높으면 높다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악당 캐릭터라든가 좀 뭔가 구두쇠 이런 느낌 사람들을 그릴 때 코를 엄청 높게 그리는 경우 많아요. 미국에서는 눈이 큰데 예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서는 저 사람 머리 엄청 작다, 비율 좋다 이러면 칭찬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 욕하는 느낌이에요. 와, 너 머리 진짜 작다 이러면 멍청하다고 욕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만났을 때 머리가 작다고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구 외모를 칭찬할 때 와, 눈 엄청 커서 예쁘다. 와, 코 완전 길다. 와, 얼굴 엄청 작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미국에서는 절대로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욕이니까 조심히 쓰셔야 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외모 칭찬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국 사람들은 외모 칭찬을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눈이 너무 예쁘다고 느껴진다면 눈이 매력적이라고 하거나 섹시하다고 말하면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귀엽다고 말하는 cute 이것도 욕처럼 들리니까 귀엽다는 표현 여자한테도 쓰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외모 칭찬할 때는 대부분 스타일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죠. 가방 예쁜 거 들고 있으면 I like your bag 이렇게 말을 하거나 티셔츠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칭찬하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 기분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외모에 대해서는 외모지상 주의인 것이 하나 있는데 몸에 대한 거는 좀 외모지상주의가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매 중요하고요.
남자들도 몸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미국에서는 약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몸매를 키우기 위해 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굴에 쓰는 시간은 미국 사람들은 몸매에만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자가 얼굴에 뭔가를 바른다고 하면 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한국의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미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미국 사람들 눈에는 코 높이고 너무 크게 성형한 한국 사람보다 원래 오리지널 한국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멋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서 성형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죠. 참고로 성형수술은 영어로 plastic surgery입니다. plastic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고요. surgery는 수술입니다. 플라스틱 수술인 거죠. 이거는 얼굴에 플라스틱을 넣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약간 변형이 된다? 이런 말을 쓸 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비밀의 보물지가 영어로 플라스틱 백이거든요. 플라스틱 가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변형이 쉽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 플라스틱 서저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미국 배우들도 성형하고 나서 못생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성형은 원래 미국에서는 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얼굴을 재건해줄 때 쓰는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자들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성형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한국 사람들 생활에 대해 참견하는 거는 정말 모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자기 외모에게 예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그 자체로 예쁘고 멋진데 성형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 유학 갔을 때도 제 주변 친구들이 전부 성형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성형하기 전에 사진을 보면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는 사진들은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성형하기 전이 더 예뻤는데 왜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쌍꺼풀이라든가 쌍꺼풀 없는 거 뭐 이런 거를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남자들은 그런 거를 그냥 아예 몰라요. 쌍꺼풀이 있고 없고라는 그런 말 자체를 모르는 남자들 많아요. 믿기지 않죠. 그런데 정말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아예 몰라요. 뭐 자기 부모님, 자기 여자친구가 쌍꺼풀이 있던 건지 없던 건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동양인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국 남자들은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안 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조개 있거나 뭐 매력점 있거나 쌍꺼풀이 없다거나 뭐 턱이 작다든가 뭐 눈꼬리가 올라갔다, 눈썹이 진하다 뭐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만 아는 것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진짜 눈치를 못 채는 경우 많아요. 뭐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미국 남자들은 오히려 그런 얼굴의 디테일보다는 성격의 디테일로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애를 할 때는 외모보다는 그래도 성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면 한국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거 맞겠죠? 이걸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이런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배우는 영상이 진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it.